한국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한국은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아마 무너질 거려. 우리가 히토류 판매를 중단하면 그들의 컴퓨터 칩 공장은 하루 만에 문을 닫게 될 거예요. 일본의 스시나 따라 만들고 소프트 파워 엔터테인먼트나 잘하는 나라가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야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 대표가 일어섰어요. 한국이 중국 없으면 바로 무너진다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구체적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반전의 시작이었는데요. 15년 경력 기자인 저조차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보스 경제안보 포럼에서 벌어진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로렌스예요. 글로벌 신문사에서 경제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검은색 재킷과 흰색 셔츠를 입었어요.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입거든요. 전문적이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싶어서요. 저는 15년 동안 기자로 일해왔어요. 사람들은 나라들 간의 돈과 무역거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제 기사를 읽어요. 사람들이 저를 믿고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저는 사실 대신 제 의견을 말해왔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스위스 다보스의 큰 회의실로 걸어가고 있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회의실은 엄청나게 컸어요. 벽은 비싼 광택제 냄새가 나는 어두운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크리스털 조명이 얼어붙은 불꽃처럼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모든 게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제 지정석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손에는 은색 노트북을, 다른 한 손에는 노트를 들고 있었죠. 제 귀에 작은 은색 귀걸이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거렸어요. 가죽 의자는 부드럽고 편안했어요. 또 다른 기사를 쓸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날이 제가 믿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그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해왔어요. 이런 의견들을 오랫동안 가져왔고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저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믿어요. 똑똑한 선생님한테서 도움을 받는 모범생처럼 한국은 미국의 규칙을 따르고 좋은 성적을 받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미국의 강한 군사력과 경제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둘째로,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은 그냥 일본 기술을 베낀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먼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한국이 그 아이디어들로 더 싼 버전을 만든 거예요. 한국인들이 그렇게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더 싸게 만드는 건 잘하지만 새로운 걸 창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셋째로, 한국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믿어요. 중국은 전 세계 제조품의 28%를 만들어요. 한국은 고작 3%만 만들죠.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요할 수 있겠어요? 마치 쥐와 코끼리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넷째로, 명동 같은 한국의 쇼핑 지역은 중국 관광객들이 돈을 쓰기 때문에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해요. 비싼 가방과 화장품을 사는 중국 방문객들이 없다면 이런 곳들은 문을 닫을 거예요. 한국은 경제를 돌리기 위해 중국의 돈에 의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은 엔터테인먼트와 뷰티 제품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는 잘 만든다고 인정해요. 하지만 기술이나 제조업 같은 진지한 비즈니스에서는 큰 나라들과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오래된 가구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거기 있어서 이제는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기사를 쓸 때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제 펜을 이끌어요.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두운 회의실에서 화면이 파랗게 빛나고 있어요. 글자가 나타나기 전에 잠시 어두운 화면에서 제 모습이 비쳐 보였어요. 아마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것에 동의할 거라는 내용을 쓸 준비를 했어요. 한국 대표들이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회의실이 여러 나라의 중진들로 가득 찼어요. 이전 회의에서 봤던 얼굴들도 몇 명 정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네이비 정장을 입은 미국인들, 화려한 넥타이를 맨 유럽인들, 진지한 표정을 한 중국 대표들, 그리고 비싸 보이는 시계를 확인하는 일본 사업가들이었어요. 그런데 구석에서 조용히 손을 드는 남자를 봤어요. 네이비 블루 정장을 입고 있고 아주 차분해 보였어요. 자세는 곱고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아 보였어요.
테이블에 있는 명찰에는 이한준 한국산업통상자원부라고 써 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시작이네요. 한미 우정에 대한 또 다른 지루한 연설이 나오겠구나. 한국이 미국의 도움에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리고 계속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조용한 남자가 한국에 대한 제 모든 추정을 산산조각 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제가 써온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숫자들과 진실들을 보여줄 거거든요. 너무나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아 보여서 거의 완전히 무시할 뻔했던 것들이요.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옆 사람과 하던 대화를 멈추고 한국 대표를 바라봤어요. 키보드에 손가락을 올리고 한국이 작고 의존적인 나라라는 똑같은 옛날 이야기를 타이핑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른 날들과 같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저는 좋은 기자가 된다는 건 믿고 싶은 것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모두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단지 아직 모를 뿐이에요. 손가락들이 키보드 위에서 떠 있어요. 결코 쓰이지 않을 이야기를 쓰기 위해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제일 먼저 발표하기 위해 일어선 사람은 아주 키 큰 중국인이었어요. 명찰에는 장펑이라고 써 있고 중국 상무부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어요. 키가 최소 182cm는 되어 보였고 넓은 어깨가 짙은 회색 정장을 완벽하게 채우고 있어요. 빨간 실크 넥타이가 회의실 조명 아래서 경고 깃발처럼 빛나고 있어요. 장펑이 말할 때 목소리가 방 전체를 가득 채웠어요. 깊고 강력한 목소리였는데 마치 하늘을 가로지르는 천둥 같았어요. 모든 사람이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요. 저도 펜을 내려놓고 들었을 정도였어요. 한국은 중국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한국은 명동에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무너질 겁니다. 라고 완전한 자신감으로 말했어요. 말하면서 두꺼운 눈썹이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우리가 한국의 히토류 판매를 중단하면 그들의 컴퓨터 칩 공장은 하루 만에 문을 닫을 거예요. 한국은 감히 우리에게 도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노트에 적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위협한다. 한국은 너무 의존적이다. 손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건 한국이 약하고 큰 나라들에 의존한다는 제 기존 믿음을 모든 면에서 확인해주는 거였어요. 장펑이 왕이 왕국을 둘러보듯 방을 쳐다봤어요. 손짓을 할 때 금색 커프스 단추가 빛에 반짝였어요. 너무나 자신만만해 보였고 강력해 보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세상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는 거지. 장펑이 앉은 후에 일본인 남자가 일어섰어요. 이름은 나카모토 히로시이고 일본의 무역 고문이었어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은발을 하고 있고 손목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는데 번쩍거리고 있어요. 고개를 돌려 한국 대표들이 앉아있는 곳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보였어요. 일본의 스시나 따라 만들고 소프트 파워 엔터테인먼트나 잘하는 나라가 라고. 나카모토가 손을 대충 흔들며 무시하는 듯이 말했어요.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야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경제 숫자를 보세요. 한국 경제는 여전히 일본보다 작아요. 제자리를 지켜야죠. 소리내어 웃을 뻔했어요. 제 기사에 완벽한 소재였거든요. 적어 내려갔어요. 일본이 한국을 무시한다.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부른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제 생각을 따라잡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이 두 강력한 남자들이 제가 몇 년 동안 생각해온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냥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좋은 TV쇼와 팝 음악은 만들지만 중국이나 일본 같은 진짜 경제 거인들과는 경쟁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추운 날 가장 좋아하는 오래된 스웨터를 입었을 때처럼 편안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중요한 사람들이 제 추정들을 확인해주고 있었거든요. 내일 기사 헤드라인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다보스 포럼에서 현실 체크를 받는 한국.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인 남자가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이름은 제임스 왓슨이고 미국 무역대표부 소속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대표들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극적으로 일어서거나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차분하고 신중한 톤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과거에 미국의 지원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고 왓슨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지원만으로는 그들을 오늘날의 위치까지 데려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한국 자체의 전략과 그들의 준비예요. 잠시 쓰던 걸 멈췄어요. 이건 제가 미국 대표에게서 들을 거라고 예상했던 말 같지 않았어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과 일본 대표들에게 동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금세 왓슨의 말을 무시했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냥 외교적으로 하는 말이야. 미국인들은 약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항상 정중하게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맞지 않아서 그가 한 말은 적지 않았어요. 노트를 덮고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에 만족했어요. 중국 대표는 한국을 경제적 처벌로 위협했어요. 일본 대표는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불렀어요. 미국인조차 그냥 후배 파트너에 대해 정중하게 말하는 정도였고요. 정확히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아마 우정과 협력에 대한 지루한 연설로 응답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글로벌 질서에서 자신의 자리를 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아직 모르고 있지만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아주 좋았죠. 두 큰 나라가 방금 한국을 제자리에 앉혔는데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였거든요. 노트는 완벽한 인용구들로 가득했어요. 제 이야기가 저절로 써지고 있었죠. 그때 구석에 있던 조용한 한국인이 손을 들었어요. 이한준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장펑처럼 키가 크지도 않았고요. 나카모토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지도 않았어요.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 같아 보였거든요. 평균적인 키였어요. 네이비 블루 정장은 평범해 보였고 비싸 보이지도 않았어요. 짧은 검은 머리는 단정했지만 특별할 것도 없었고요. 저는 기다림에 지쳐 있었지만 기대로 눈이 다시 빛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죠. 한국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지루한 연설이 나오겠구나. 이해해달라는 또 다른 호소가 나오겠고요. 큰 나라들의 위협에 대한 또 다른 약한 반응이 나오겠구나. 이미 쓸 계획을 세워뒀어요. 한국이 압박에 약하게 반응하며 의존적 지위를 확인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방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전처럼 편안한 조용함이 아니었어요. 천둥이 치기 직전에 찾아오는 그런 조용함이었거든요. 한준이 차분하고 안정된 걸음으로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긴장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화나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준비된 것 같았어요. 정확히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노트북을 큰 화면에 연결했어요. 프로젝터 불빛이 벽에 하얀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돌아서서 봤죠. 한국이 중국 없으면 바로 무너진다고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구체적 수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어요. 장펑처럼 크지도 않았고요. 나카모토처럼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제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어요. 슬라이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명동 쇼핑지구 실제 숫자. 그 아래에 크고 명확한 글씨로. 중국 관광객 23%. 유럽, 동남아, 미국 바이어들 77%. 믿기 힘들어 눈을 세게 깜박였어요. 다시 읽었어요. 또 다시 읽었고요. 23%라고요? 그럴 리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명동이 중국 관광객 덕분에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수십 번 그렇게 써왔고요. 하지만 거기에 쓰여 있었어요. 흑백으로 된 숫자가 말이에요. 한준의 목소리가 심장박동처럼 꾸준히 계속됐어요. 루이비통, 샤넬, 구찌 같은 유럽 명품 브랜드들이 명동의 플래그십 스토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들은 중국 관광객 소비 전체를 합친 것보다 3배 큽니다. 3배나 크다고요? 그 말이 찬물처럼 저를 덮쳤어요. 방을 둘러봤어요. 장펑의 자신만만한 미소가 경직되기 시작했어요. 팔은 여전히 가슴 앞에서 교차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손가락으로 소매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제 네 번째 생각인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살려준다는 그 생각이 오래된 벽처럼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았어요. 히토류 공급망 현재 상황. 항목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MP 머티리얼즈와 장기 계약, 라이나스와 장기 계약, 스텔렌스와 장기 계약, 도시 광산 기술,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 추출, 자급률, 국내 필요량의 54%, 54%? 필요한 것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지러웠어요. 장펑이 방금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었거든요. 한국의 공장들이 하루 만에 멈출 거라고 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필요한 것의 절반 이상을 중국 없이도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시 광산이라고요? 오래된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희귀금속을 뽑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미친 듯이 메모를 끄적였지만 글씨가 엉망이 되고 있었어요. 제 단정한 기자 글씨체가 제 생각들처럼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장펑이 팔을 풀었어요. 얼굴에 더 이상 미소가 없었어요. 크고 위험한 무기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물총이었다는 걸 방금 깨달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고 저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연구개발 투자 5개년 요약. 숫자들이 엄청났어요.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비율 4.81% 세계 1위. 연간 연구개발 예산 110조 원. 핵심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업. 글로벌 시장 지위. 모든 핵심 분야에서 1위 또는 2위. 연구개발 지출에서 세계 1위라고요? 삼성과 LG가 일본 기술을 베끼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기술을 발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던 거죠. 제 두 번째 생각, 한국 기업들이 그냥 모방꾼들이라는 생각은 금이 간 게 아니라 폭발해버렸어요. 동시에 뜨겁고 추웠어요. 손에 든 펜이 떨리고 있었어요. 8년 동안 한국에 대해 확신해왔는데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방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장펑은 화면을 마치 자신의 최악의 악몽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카모토는 안경을 계속해서 만지작거리고 있었고요. 한주는 그저 날씨 예보를 공유하는 것처럼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날씨 숫자가 아니었어요. 지진 숫자였어요. 세계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숫자들이었거든요. 노트를 내려다봤어요. 페이지 맨 위에 한국 똑같은 옛날 이야기라고 써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똑같은 옛날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제 자신의 추정을 믿느라 너무 바빠서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거든요. 위쪽의 크리스털 조명이 이제 더 밝게 보였어요. 아니면 제 눈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뜨인 것일 수도 있었고요. 한준이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고 저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앉아 있었어요. 노트가 손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페이지가 틀린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한준은 아직 제 세상을 부수는 걸 끝내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큰 화면에 나타났어요. 건물이 슬로우 모션으로 무너지는 걸 보는 것 같았는데 그 건물이 바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글로벌 기술 리더십 현재 현실. 단어들은 간단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트럭처럼 저를 덮쳤어요. 반도체 설계 기술, 세계 2위. EUV 3나노 기술, 대만과 한국만 가능. 디스플레이 기술, 세계 1위. 배터리 기술, 세계 1위. 조선업, 세계 1위. 1위, 1위, 1위. 슬라이드를 3번 읽었어요. 그 다음 4번도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어요. 한국은 누구를 베끼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들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스마트폰을 작동하게 하는 기술들, 전기차에 동력을 공급하는 기술들,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기술들 말이에요. 이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살짝 떨리는 게 아니라 펜이 노트에 부딪혀 딸랑거릴 정도로 심하게요. 뭔가 써보려고 했지만 글씨가 닭 발톱같이 나왔어요. 장펑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빨간 넥타이가 갑자기 경고 깃발보다는 항복 깃발처럼 보였어요. 계속 입을 벌렸다 닫았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카모토는 더 이상 안경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어요. 화면을 마치 외계인을 보는 것처럼 쳐다보고 있었어요. 완벽했던 은발이 더 이상 완벽해 보이지 않았어요. 몇 가닥이 삐죽 서 있었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조용한 미국인 할아버지 제임스 왓슨이 일어섰어요. 친절한 눈이 이제 밝아졌어요. 전처럼 졸린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국의 공급망 작업과 연구개발. 투자는 미국의 경제안보 계획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프렌드 슈어링과 니어 슈어링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더 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프렌드 슈어링, 니어 슈어링. 이건 비즈니스 세계에서 중요한 단어들이었어요. 단순히 싼 나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들과 함께 일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핵심 파트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첫 번째 생각, 한국이 그냥 미국의 애완동물이라는 생각은 햇볕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렸어요. 하지만 그때 방이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큰 화면이 네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전 세계에서 화상통화가 연결되기 시작했거든요. 유럽연합의 한 여성이 왼쪽 위 모서리에 나타났어요. 목소리가 강하고 진지했어요.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경제만큼이나 중요해요. 오른쪽 위에는 독일 지멘스 회사의 한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술 협력에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혁신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증명했어요. 왼쪽 아래에는 일본 사업가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그도 동의하고 있었어요. 도요타는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파트너십이 미래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는 제 심장을 멈추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홍콩 사람들의 영상이었는데 팻말을 들고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젊고 희망적이면서 동시에 두려워 보였어요. EU 여성이 다시 말했어요. 이것이 바로 가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자유를 믿는 나라들과 함께 일해요. 제가 티켓을 사서 본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건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도움을 구걸하는 이야기도 아니었고요. 이건 나라들이 신뢰와 공유된 믿음을 바탕으로 친구를 선택하는 이야기였어요. 한국이 그냥 소프트 파워 국가일 뿐이라던 나카모토의 앞선 농담이 갑자기 바보같이 들렸어요. 소프트 파워는 약한 파워가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파워였어요. 강제로 일하게 하는 대신 파트너로 선택받게 하는 파워였거든요. 제 5번째 생각이 카드로 만든 건물처럼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장펑에게는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다시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자신만만해 보이지 않았어요.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모든 돈을 잃으려는 포커 플레이어 같았거든요. 중국은 전 세계 제조품의 28%를 만듭니다.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전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단지 3%뿐이에요. 3%가 어떻게 28%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그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28%는 3%보다 훨씬 크니까요. 하지만 한준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장펑이 전에 지었던 것 같은 비열한 미소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였어요. 가장 좋은 걸 마지막에 아껴뒀던 사람의 미소였거든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글로벌 핵심 기술 파트너십 조사 포춘 500대 기업. 그리고 거기에는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숫자들로 나타나 있었어요. 세계 5대 기술 파트너. 삼성전자 한국, TSMC 대만, SK하이닉스 한국, LG화학 한국, 포스코홀딩스 한국. 상위 5위 중 4곳이 한국 기업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4개의 한국 기업들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미국 100대 기업 중 77곳이 한국 파트너와 협력. 독일 3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을 1순위 파트너로 선택. 방이 너무 조용해서 제 심장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장펑이 다리가 작동을 멈춘 것처럼 무겁게 앉았어요. 그의 28%가 갑자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중요한 걸 당신에게서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다른 나라들이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였어요.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기술들에서 너무 뛰어나서 모든 사람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노트를 다시 봤어요. 페이지마다 틀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에 대해 8년 동안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하지만 제 자신에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놀라웠어요. 진짜 세상이 제가 상상했던 세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훨씬 더 복잡하고 놀랍고 멋있었거든요. 한주는 여전히 방 앞쪽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계속해서 더 많은 추정들을 날려버릴 슬라이드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빨리 보고 싶었어요. 회의실이 이제 다르게 느껴졌어요. 똑같은 크리스털 조명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요. 똑같은 어두운 나무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뀌었거든요. 한준이 프레젠테이션을 끝내고 앞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할 말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이번에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냥 단어들이었어요. 모든 통계보다 더 강하게 와닿는 간단한 단어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위협을 통해 국제 질서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독점하는 게 아니라 공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요. 문을 닫는 게 아니라 개방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그 말들이 음악처럼 공중에 떠 있었어요.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가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장펑은 위협으로 한국을 겁주려고 했었어요.
나카모토는 모욕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했었고요. 하지만 한국은 사실과 데이터, 그리고 힘에 대한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으로 응답했어요. 방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미국인이나 유럽인들만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중국 대표단 중 몇몇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일본의 사업가들 몇 명도 동의하고 있었고요. 이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완전히 다른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장펑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비싼 정장이 이제 그에게 너무 커 보였어요. 빨간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요. 세상을 소유한 것처럼 걸어 들어왔던 그 남자가 이제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나카모토는 계속해서 안경을 닦고 있었어요. 방금 본 것들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제임스 왓슨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친절한 할아버지 미소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똑똑한 손자가 과학경시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보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닫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곳에 앉아서 제 노트를 바라봤어요. 페이지마다 틀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메모들이었어요. 오래된 과자처럼 부서진 추정들이었고요. 하지만 부끄러운 대신에 흥미진진했어요. 마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회의는 끝났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방금 배운 모든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과 숫자들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까지 말이에요. 8년 동안 저는 세상이 운동장 같다고 믿어왔어요. 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을 괴롭히고요.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요. 간단했어요. 하지만 세상이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진짜 세상은 훨씬 더 흥미로운 것에 관한 거였어요. 신뢰에 관한 거였어요. 중요한 것들에서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지식을 쌓아두는 대신 공유하는 것에 관한 거였고요. 당신이 믿는 것과 같은 것을 믿는 파트너들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거였어요. 한국은 다른 사람들을 베껴서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만의 아이디어에 투자해서 성공한 거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1인당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썼어요. 기술을 사기만 한 게 아니라 발명했던 거예요. 한국은 하나의 큰 파트너에게 의존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구축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한국은 이미 미국, 호주, 아프리카와 계약을 맺어두었어요. 중국이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살려주고 있다고 말했을 때 한국은 대부분의 사업이 다른 곳에서 오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은 터프하거나 무서워서 존경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신뢰할 수 있고 혁신적이며 협력에 열려 있어서 존경을 받았던 거예요. 노트에 다시 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단어들을 쓰고 있었어요. 질문 1. 왜 저는 한국이 약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답변. 작은 것과 무력한 것을 혼동했기 때문이에요. 질문 2. 왜 저는 한국 기업들이 모방꾼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답변. 그들이 실제로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질문 3. 왜 저는 한국이 생존하려면 중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답변.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하는 대신 오래된 이야기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질문 4. 왜 저는 소프트 파워가 약한 파워라고 생각했을까요? 답변. 사람들이 신뢰하는 나라들과 함께 일하기로 선택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질문 5. 왜 저는 모든 것에 대해 그렇게 틀렸을까요? 답변. 제가 믿고 있었던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위쪽의 크리스털 조명이 이제 더 밝게 보였어요. 조명이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드디어 명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회의실에서 나가면서 복도에서 한준을 지나쳤어요. 동료들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어 저에게 끄덕였어요. 작은 끄덕임이었지만 제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걸 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끄덕여 답했어요. 8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진실한 뭔가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거든요. 15년 동안 쌓아온 제 모든 확신이 단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처음에 저는 이 회의가 뻔한 결과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큰 나라들이 작은 나라를 압박하고 한국은 고개 숙이며 동의하는 그런 익숙한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한준이 보여준 건 완전히 달랐어요. 숫자와 데이터로 무장한 진실이었어요. 명동의 실제 고객 구성, 히토류 자금률, 연구개발 투자 비율,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순위까지. 모든 것이 제가 믿어왔던 것과 정반대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이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받는 파트너였다는 사실이에요. 세계 최고 기업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힘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나라의 크기나 위협적인 태도가 아니라 신뢰와 혁신이었어요. 한국은 누구를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이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파트너가 되었던 거예요. 반면 장펑과 나카모토는 과거의 방식, 즉 위협과 무시로 질서를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세상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오늘 저는 기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추정에만 의존하면 진실을 놓친다는 것을요. 15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에 갇혀 있었어요. 실제로는 혁신의 최전선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를 작고 의존적인 나라로만 봤던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준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위협이 아닌 협력으로, 독점이 아닌 공유로, 다침이 아닌 열림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말이요. 이게 바로 21세기 리더십이구나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써왔던 모든 기사를 다시 봤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걸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에밀리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추정 대신 사실을, 편견 대신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복잡하다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도파민 코리아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